더 없으면 7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7번. 전체 집합이 6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하시면 원소로 1이랑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시면 3, 4, 5, 6 이 원소로 있답니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를 구하랍니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 자, S라는 집합에는 X가 원소인데 X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죠? 이해돼?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S라는 집합은 원소로 집합을 갖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나 S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랑 교집합을 하면 A랑 X랑 교집합을 하면 원소로 3이랑 6이 있고요. 다음에 다 S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A 합집합 X에서 B를 차집합을 하시면 원소의 개수가 2개랍니다. 그죠? 알겠어? 잘 모르겠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자, 그려보시면 A가 있어야 되고요. B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확정적으로 써놓을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구를 어디다 써놓으셔야 돼요? 확정적으로 써놓을 수 있는 누구랑 어디랑 어디? 1, 2를 어디다 써놔야 돼? 교집합에다가 1, 2를 써놓을 수 있어요.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시면 드모르간으로 묶어내시면 얘가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교집합은 1이랑 2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3, 4, 5, 6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전체 집합에는 원소가 1, 2, 3, 4, 5, 6 6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외의 원소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또 있나요? 또 있어? 응? 가 뭐? 누가 또 그냥 찔러보네. 가도 있고 갑자기. 가조건은 별로 쓸데가 없어 보여요. 그죠? S라는 집합의 원소가 어떤 건지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즉 S에는 집합들이 원소로 들어있으면 된다 라는 거고요. 나 조건을 보시면 S의 어떤 원소, 어떤이라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떤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은 항상 모든이라는 말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떤은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 부분 집합? 어떤은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 모든은 말 그대로 전부 다야. 그죠? 어떤은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돼. 알겠어? 그러면 S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A랑 교집합을 하면 3이랑 6이 나온대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3이랑 6이 A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돼? 여기에 3이랑 6이 있어야겠는데.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시면 S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든 X에 대해서 A랑 X랑 합집합을 하신 거에서 B를 차집합을 하시면 2가 나온대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A랑 합집합을 한 다음에 B를 차집합을 하시면 개수가 2개. 그럼 어쩌라?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나 나 뭐? 뭐? 그림을 그렸잖아. X에 X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3, 6의 나머지 있는 거. 36의 나머지가 X야. 이렇게? 이렇게 X를 하면 돼?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거에 나머지. A에서 A, B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여기 그거 이거죠. 그거의 여집합이 X야? 그게 X 범위. X면 돼? 네. 왜? 너 또 때려 맞추지? 때려 맞췄지? 아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야 돼? X를 어떻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B를 구해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X라는 애는 조건이 뭐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X라는 애는 총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2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6개니까 6제곱 하셔가지고 64개다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만약에 X라는 애가 그냥 3 하나만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나요? 성립해. 봐봐. X에 3이 있고요. A에는 1, 2, 3, 6이 있어. 그럼 합집합 하시면 A가 그대로 나와요. 그지? 여기서 어떤 B를 차집합을 했을 때 2개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시면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야. 맞는 거 아니야? A 합집합 X를 하시면 X의 원소가 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랑 합집합을 하시면 A가 그대로 나온다고. 1, 2, 3, 6이. 그지? 여기서 B를 차집합을 하시면 3, 6만 남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그러면 3은 일단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1, 2, 3, 6 중에서 등장하지 않은 애가 누구냐면 4야. 4. 만약에 X의 원소에 4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 X가 그냥 4 하나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A 합집합 X를 구해보시면 1, 2, 3, 4, 6이에요.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B를 차집합을 할 거야. 그지?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B가 뭐여야 돼? B가 뭐여야 돼? B가 원소로 누구를 가져야 여기서 차집합을 하시면 2개가 나와요. 1, 2는 확정이야. 그지? 또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4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맞아? 4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4 말고 또 등장 안 하는 애 누구야? 5도 등장 안 했죠? 5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합집합 X를 하시면 1, 2, 3, 5, 6이겠죠? 여기서 B라는 애를 차집합을 할 건데 그러면 이때는 B가 누구여야 돼? 1, 2는 일단 들어가 있을 거야. 그죠? 왜? 교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또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2개가 나올 수 있어? 5를 가지고 있어야 돼. 3, 6을 왜 못 가져? 3, 6은 이미 A에 있는 게 확정이 됐잖아. 그지? 그래서 B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B가 5를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봐봐. 3은 A에만 있는 원소잖아. 그지? 맞아? B에 X에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건 말건 B는 상관이 없었어. 맞아요? 맞아? 3이라는 원소가 X에 들어있건 말건 B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었어. 무조건 얘를 만족시킬 수 있었어. 무조건 두 개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근데 등장하지 않은 4라는 애가 들어오는 순간 B는 무조건 4를 원소로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라는 원소가 등장하는 순간 B는 무조건 5라는 애를 원소로 가져야 다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었어. 그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B는 누가 될 수 있어? 일단 우리가 맨 첫 번째 조건이랑 가랑 나를 해석을 했을 때 1, 2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확정이니까 1, 2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4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X에 4라는 원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B가 4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5라는 원소가 들어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5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B가 1, 2, 4, 5로 완성이 되는 거겠지. 이해돼?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알겠어? 대충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해석은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11번) 조건 PQRS에 대하여 명제 P이면 not Q와 not S이면 RE 모두 참이다. 다음 중 not R이면 not Q가 참이기 위해 필요한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라. 어떻게? 3단 문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not R과 not Q를 이어가는 게 목적이다. 알겠어? 알겠어? 맨 앞에 not R이 와야 되고 맨 뒤에 not Q가 오는 3단 논법을 완성을 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not Q가 있네? 맞아? 결론에 not Q가 있잖아. 써먹어야지. 그 다음에 not R 가정에 not R이 오는 명제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R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그죠? not S이면 R이 참이라며. 그러면 이거에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니까 이거 대우하시면 뭐가 돼? 대우하시면 not R은 S. 그러면 내가 여기 가정에 있는 not R이랑 결론에 있는 not Q를 이으려면 중간에 어떤 명제가 필요해? S이면 P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정답인데 정답이 두 개라. 그지? 왜? 왜 두 개?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뭘 참으로 만들라 했냐면 not R이면 not Q를 참으로 만들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대우인 Q이면 R이다도 역시나 참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 그러면 이것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Q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not Q가 있으니까 얘를 대우를 하시면 Q가 찾아지겠죠. Q이면 not P 얘가 참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어디서 찾으면 돼? 여기에 있어. 근데 잘 보세요. not S이면 R이다를 참이라고 해가지고 야 여기 가운데 not P이면 not S가 오면 딱 맞네 라고 하는 순간 얘나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문제에 복이 없어요. 그죠? 그럼 뭘 찾아내야 돼? 뭘 찾아내야 돼? 뭐가 또 참여해야 돼?
굳이 3단 논법을 쓰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not q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결론으로 r이 나오는 거니까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면 q이면 r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얘까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야. 정답이 두 개니까 3단 논법을 좀 줄여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다음 정석. 질문하세요. 또 3. 두 개밖에 없어? 없으면 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3번. 양수 A가 최대이면 뭐야? 최대이면이 아니죠. 다음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절대값 x-2가 A보다 작다 이면 x제곱 마이너스 x-20이 0보다 작다 랍니다. 그죠? 어떻게? 자, 얘가 참이래요. 참. 그지? 네, 김영준 참이래. 이거 어떻게 푸냐? 뭐 맞는 방법인데 얘는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잖아. 어려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푸셔도 돼요. 그죠?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범위 나눴어?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와? 범위를 나누시면 어떻게 나누셔야 돼? x가 2보다 작을 때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죠? x가 2보다 작으면 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2-a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 절대값 안에 있는 x-2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기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2 플러스 a보다 작다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 됐어? 그 다음에 절대값에서 항상 범위를 나눈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x가 2보다 작을 때만 해를 구한 거야. 그지? 맞아? 우리는 x가 2보다 작을 때만 해를 써먹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한을 걸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x가 2-a보다 크다, 2보다 작다가 진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이거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해를 구한 거기 때문에 x가 2 플러스 a보다 작다. 근데 계속 작아지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x가 2보다 클 때만 해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범위의 진짜 해는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a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해, 여기서 나온 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셔야 진짜 해예요? 둘 중에 뭐가 진짜예요?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해야? 아니면 둘 다 해야? 둘 다 해예요. 그죠? 맞아? 현태야 듣고 있어? 너 왜 자꾸 딴 생각해? 배고파? 어? 많이 먹었어? 뭐 먹었어? 순댓국이랑 배치. 야무지게 먹었네. 메인 메뉴를 2개나 먹었어? 집에서 먹었어? 좋겠다. 나중에 나도 초대해줘. 둘 다 진짜 해예요. 그죠? 그러면 항상 하는 거지만 자, 얘는 2보다 작아.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 그지? 그러면 얘는 2가 없어요. 요 범위 안에. 맞아? 얘는 이 범위 안에 2가 있어. 근데 둘 다 해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적인 해로 봤을 때는 2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나눴을 때 해가 특정한 구간에서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이 잘렸다 라고 하시면 둘이 이어버리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x가 뭐예요? 2-a보다 크다, 2 플러스 a보다 작다 하시면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바로 어떻게 푸시면 돼?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절대값을 풀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라고 하시면 된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맞아?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의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에 2를 더해주시면 x가 2-a보다 크고 2 플러스 a보다 작다가 첫 번째 얘가 되는 거죠. 이해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자. 얘는 어떻게 풀어? 김영준 얘 어떻게? 인수분해 해? x-5 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 4 또는 5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범위 한 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고? 얘를? 왜? 아니 이거 해 뭐냐고. 아 이거 2차 부등식 해 어떻게 구하냐고. 김영준 고민할 게 없어. 이거 2차 부등식 해 어떻게 구하냐고. 인수분해 했어. 0보다 작은 걸로? 이거 아니 해가 뭐냐고. 말하면 끝이야. 마이너스 4. 뭐? 해가 마이너스 4야? 부등식이잖아. 해가 부등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보다 작아? x가? 이렇게? 커? 이렇게? 끝이야?
뒤질래? 끝이야? 끝이야? 김영준 정신 차려. 응? 야 수업을 안 들은 수준이야. 응? 내가 안 배운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김영준 수업 들어. 알겠어? 자 2차식 2차 부등식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해는 두근의 사이로 들어오시면 되죠. 얘가 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면 이거다가 참이래. 그지? 맞아? 이거면 이거다가 참이래. 무슨 얘기냐면 진리집합으로 따져봤을 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부등식으로 확장을 시켜보시면 x가 2-a보다 크고 2+a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수직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얘가 얘에 포함돼야 돼. 자,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의 범위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러면 얘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2-a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2+a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그림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조건이 뭐야? 2-a가 -4보다 크다. 2+a가 5보다 작다가 조건이에요.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돼? 등호 붙여 안 붙여? 붙여요. 붙여도 되면 붙이는 거야. 알겠어?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가 여기에 오던지 -4가 여기에 오던지 해도 결국엔 포함이 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붙여 안 붙여? 붙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a가 뭐냐면 6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죠? 맞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해야? 둘 다 해야? 둘 다 해야? 얘가 해야? 네. 맞죠? 그러면 왜? 왜 얘가 해야? 포함되니까? 겹치는 데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왜 겹치는 데를 찾았어? 이것도 만족을 하면서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알겠어?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랑 또는의 의미를 잘 구분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을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두 개의 해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해라고 쓰셔야겠지. 그지? 근데 얘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양수 A의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쓰시면 속이 편하지. 그지? 근데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2-a를 쓰고 여기다 2+a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a가 양수면 당연한 얘기지만 2-a랑 2+a 중에 누가 더 커? 2+a가 당연히 커요.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2-a랑 2+a 중에 누가 더 커? 2-a가 더 커요.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양수 a라는 말이 있든 없든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지? 맞아? 근데 우연히 맞은 거지.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맞는 건데 만약에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a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을 해서 가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되지만 a가 음수일 때는 여기다 2+a를 쓰고 여기다 2-a를 써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되셨죠? 다음에 13번
자, 7-13번 실수 A에 관한 두 조건. 자, P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는 0이 허근을 가진다. 다음에 Q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은 0이 허근을 가진다. 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P가 Q이기 위한 최대 조건이니까 뭐이면 뭐가 참인 거예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뭐이면 뭐다가 참이야? 우리 어머니가 저혈압이 약간 있으신데 김현태를 소개시켜드리면 해결이 될 것 같아.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아. 현태야, 뭐가 참이야? P이면 Q가 참이야? P가 Q의 필요 조건이야.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진짜 뇌를 쓰라니까, 현태야. 배꼽에 붙여있지 말고.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P가 Q의 필요 조건이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입니다. 즉, 여기 조건 Q를 참으로 만드는 X의 범위, 조건 P를 참으로 만드는 X의 범위를 찾으시면 Q의 범위가 P의 범위에 싹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자, 그러면 Q부터 구해보시면 얘가 허근이래, 그지? 그럼 뭐 하셔야 돼? 판별식 하셔야 돼요. 그죠? 자, D. Q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Q라고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구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같아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허근이니까. 그죠? 됐어,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야?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지? 이해되시나?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자 A제곱이 4K 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K제곱이 4분의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식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니까, 해가 어떻게 잡히면 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로 잡히시면 되죠? 그러면 K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다. 또는 K가 2분의 A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는 게 Q에 대한 판별식의 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P도 판별식을 때려 보셔야 돼요. D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운데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에 2가 붙어서, 즉 짝수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정리를 하시면 2A-4가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는 A 값이 어떻게 잡히냐면 2보다 작다라고 깔끔하게 잡힙니다.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Q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이라 했으니까 판별식을 썼어. P에 나와 있는 2차식이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썼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P가 Q의 필요 조건일 때 양수 K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여기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허근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판별식 때려 박으시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A가 2보다 작고? 그럼 어떻게 해? 저는 처음부터 A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돼? 좀 더 쉬운 거 그럼 더 쉬워? 그럼 더 쉬워?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별식을 쓴 다음에 K에 대한 식으로 고쳤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근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야. DQ, Q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어. 그러면 문자가 두 개나 들어가잖아. 그죠? A가 있고 K가 있어요. 근데 양수 K를 구하라 했으니까 K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한 건데. 근데 P라는 P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도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또 해보시면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잘 봐. 얘잖아. 그죠? 그러면 A에 대한 입장으로 보시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뭐보다 작다의 형태니까 두근의 사이가 해로 오시면 돼. 이해돼? 맞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Q라는 2차 방정식은 A라는 수가 X1차의 계수인 A가 마이너스 2K보다 크고 2K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P에 있는 A라는 문자가 2보다 작으면 P라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Q가 허근이 되는 범위가 Q의 허근이 되는 범위가 P의 허근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Q에서 판별식을 쓴 걸 A에 대해서 고쳤을 때 얘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수직선 그리셔야 돼. 자, A에 대한 수직선이고요. A가 2보다 작다.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먼저 그려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범위가 포함이 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K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2K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2K가 2보다 작다를 만족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죠? 등호 붙여 안 붙여? 붙여요. 그러면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시면 양수 K의 최대값이 1이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네, 이렇게 푸시면 해결입니다. 됐어?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각쯤에 시작할게요. 이서윤, 절대 등급 어딨어? 어딨어?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현태야, 필기할 준비하라고. 하연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를. 자, 오늘 해서 명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할 부분은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왜 이렇게 행복해? 뭐 했어?
뭐 했어? 퀴즈. 무슨 퀴즈 했어? 아, 별의별 걸 다 해 그냥 별의별 걸.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봐야 되냐면 얘가 과연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밝혀낼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면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좋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야? 뺄셈. 그죠? 해보는 거죠. A에서 자 B를 좌변으로 넘겨서 A-B를 해봤을 때 만약에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A,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커요.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A나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어? 다들 이해되시죠? 요렇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뺄셈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식들이 있어요. 빼봤자 답이 없겠다. 뺐을 때 어떤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A에서 B를 빼봤을 때 아,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실제로 막상 빼봤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시도해보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뭐 해봐야 돼? 그렇지. 제곱 후 뺄셈을 선택을 해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랑 B를 비교를 할 건데 각각을 제곱을 한 다음에 빼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아. 아, 그러면 얘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제곱을 한 다음에 뺄셈을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 뭘까? 김영준! 졸고 있어? 책을 왜 이러면서 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언제만 쓸 수 있을까? 뭐래.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언제만? 음수일 땐 안 돼? 네. 음수일 땐 안 돼? 네. 왜? 음수 저작하고 나서 둘 다 음수면. 근데 음수면 여태까지 작을수록 크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안 돼? 네. 안 돼? 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현태야. 얘는 언제만 성립할 수 있는 거냐면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A, B가 둘 다 음수면은 그러면 비교를 못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A, B가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 서로 제곱을 해서 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도 0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0보다 클 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커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를 제곱을 하면 4랑 9가 되잖아. 그지?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얘가 더 큰 거니까 A가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부호가 다를 때는 왜 비교 안 해? 빼면 돼. What? 그냥 빼면 돼.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왜 비교를 안 해요? 왜 비교 안 해? 영준아, 왜 비교 안 해? 하품 좀 그만해. 너 창가 자리 벤이야. 너 자꾸 거기 앉아서 햇빛 쬐고 창밖 바라보고 고양이냐고. 뭐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해. 비타민 C? 아니 이거 레몬 먹는 거.
햇빛 쬐면 생기는 게 뭐야, 현태야? 또 광합성 하면 뭐가 생겨? 산소가 생겨,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햇빛으로 물을 만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부호가 다르면 왜 비교 안 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왜 비교 안 해요? 어차피 양수가 더 크니까 비교 안 하는 거지. 뭐하러 해보냐고. 이해됐어? 알겠어? 그래서 둘 다 부호가 같을 때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곱 후 뺄셈도 안 될 때가 있지. 그럼 뭐 해? 뭐 해봐야 돼? 제곱 후 뺄셈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뭐 하셔야 돼? 뭐 해야 돼? 마지막 남은 방법 뭐야? 뭐예요? 나눗셈이죠. 나눗셈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 쓰이지 않고요. 언제만 쓰이냐면 지수, 거듭제곱 혹은 로그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방법에선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가 크냐 B가 크냐의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도대체 2의 20제곱이 큰 걸까 3의 15제곱이 큰 걸까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죠? 이거 뭐 뺄셈 한다고 뭐 알 길이 있나? 없죠? 뭐 제곱해서 뺀다고 알 길이 있나? 없어요. 그죠? 이런 식의 수를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 얘는 나눗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분의 A를 0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1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를 비교를 하는 건데, B분의 A가 1보다 크면 분자가 크다는 거야, 분모가 크다는 거야? 누가 큰 거야? 분자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A가 B보다 큰 거고요. 얘는 분모가 큰 거니까 B가 더 큰 거죠.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아시겠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기한테 이거 다 되셨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특수한 방법인데 완전 제곱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 제곱을 이용한 방법. 어떤 형태인 거냐면 이런 거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이래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알아맞혀야 돼. 어떻게? AB를 더해. ab를 더해? 왜?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나올 것 같아. 좋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얘를.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 마이너스 AB. 혹은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내가 마이너스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와야 돼? 플러스가 따라오긴 해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 방법을 왜 하냐면 제곱이다 이거야. 제곱이면 뭔데? 진심이야? 맥락이 문맥의 흐름이 파악이 안 되니? 너 국어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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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해? 너 비문학 풀어봤어? 뻥치지 마. 다 틀리지? 문학도 다 틀리지?
너 맞추는 거 문법밖에 없지. 뭘 잘해. 야, 잘하면 여기서 제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2번 곱한 건 제곱을 왜 해? 왜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의 의미는 제곱을 만드는 거에 있는데 왜 굳이 제곱을 만들어야 돼? 플러스로 하려고. 플러스로 하려고? 부호를 플러스로. 부호를 플러스로 하려고? 지금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A, B가 둘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실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제곱을 하시면 무조건 0 이상인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A 플러스 B 실수일 거 아니야. 그지? 실수 더하기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 빼기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일 거 아니야. 그걸 제곱을 했다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 항은 무조건 0 이상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뒤에 플러스 AB가 올 것이냐 마이너스 AB가 올 것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A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는 어차피 0 이상일 거니까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통은 언제 쓰이냐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다의 형태에서 자주 사용이 돼. 알겠어? 0보다 크다의 형태에서 보통 자주 사용이 됩니다. 즉 결과가 항상 양수로 나올 때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뭔가 뜬금없이 어떤 2차항을 포함한 식을 갖다가 증명하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모르겠어? 2차 항을 포함한 어떤 식을 갖다가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밝혀내라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이용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어? 자, 다음 절대부등식 갑니다. 자,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산술, 기하, 평균이죠. 산술 평균이 뭐였어? 산술 평균이 뭐였어? 2던 더 산다. 2 루트 A. 너네 네 시험 점수 평균을 그렇게 구하냐? 2루트 AB로 구해? 산술 평균이 뭐예요, 여러분? 연습하서 그렇게 쓰는. 그죠? 산술 평균은 말 그대로 그냥 산술적인 평균. 어떤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요 두 수를 뭐라 그래? 변량이라 그러죠. 그죠? 변량의 개수로 나눈 게 그냥 산술적인 평균. 맞아? 맞아? 기하 평균은 뭐야? 루트 AB가 기하 평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 한 변의 길이가 A, 다른 한 변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둘이 놓고 비교를 하시면 반드시 산술 평균이 0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얘를 언제만 성립할 수 있냐면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왜 그러냐면 증명 또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밝힐 거야? What?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1, 2, 3, 4번까지 했는데 대입이 어디 있어? 대입이.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분모에 2가 있는 거 불편하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시고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ab를 좌변으로 넘겨서 빼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큰지 같은지를 밝혀내시면 되는데 얘는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인 거 무조건 맞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어? 요렇게 사용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고, 요 형태보다는 양변에 2를 곱한 형태를 조금 더 자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요렇게. 아시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항상 같이 설명을 곁들이는 거지만, 여기서 뭘 구하라 하냐면 어떤 것의 최소값이나 어떤 것의 최대값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 해. 그지? 알겠어? 이 식을 가지고가 아니라 어떤 것의 최대값, 어떤 것의 최대값, 어떤 것의 최소, 어떤 것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A 플러스 B는 최대값을 구하라 할까? 최소값을 구하라 할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A, B는 최대값을 구하라 해? 최소값을 구하라 해? 최대값을 구하라 해.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돼? 왜 그래? A 플러스 B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왜? A 플러스 B의 입장에서 보시면 얘는 2루트 AB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지? 근데 최소값은 얘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A, B의 입장에서 보시면 얘는 A 플러스 B보다 작기만 하면 돼. 즉 얼마나 작은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거라 그랬잖아. A가 2보다 커.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얼마야? 몰라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 그지? 2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여기 등호가 붙는 순간 A의 최소값은 얼마? 2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기억나세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지, 그지? 요렇게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절대부등식은 코시 슈바르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일단 전개하고 전개를 할게요. 얘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우변 전개하시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까지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해?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빼면 좌변에 뭐가 남냐면 A제곱 X제곱 사라지고 B제곱 Y제곱 사라지고 얘 넘어가니까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됩니다. 알겠어? 근데 얘를 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해. AY의 제곱, BX의 제곱, 2AY, BX니까. 이해돼? 그럼 얘 인수분해 하시면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작은 건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AB랑 XY 어차피 다 실수일 거니까 이거 전체 실수일 거고요. 그죠? 실수의 제곱이라서 항상 0 이상인 거 맞지? 이해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언가의 최대값이나 무언가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어떤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할 것 같아? 누구의 최대값? 우변의 최대값을 당연히 구하라 하겠죠? 그 다음에 좌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최대랑 최소가 항상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등호는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언제 성립해?
언제 성립해? 김현태 등호 언제 성립해? XY가 그건 아니야. 아니야. 언제 성립해?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언제요? 경문아 언제요? 그렇죠. x분의 a랑 y분의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다음 중 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a, b는 얼마인가 라고 하시면 여기서 최소값 찾아내시고 요걸로 a, b 값 구하시고 코시-슈바르츠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시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최소값 찾아내시고 x분의 a는 y분의 b로 a, b 찾아내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 자, 다음 명제 증명. 명제 증명은 지금부터 연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뭐 여러 가지 증명 한 번만 후루룩 하시면 시험에 나왔을 때 다 맞을 수 있어요. 어차피 어려운 증명은 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딱 배운 한도 내에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끽해봤자 내는 증명이 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를 증명하는 것과 아니면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조금 더 하면 4의 배수인지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외의 증명은 대학교 수준의 수학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방법은 알아야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귀류법. 귀류법이 뭐예요? 귀류법이 뭐 어떻게 하는 증명법이야? 어? 귀류법이 어떻게 하는 증명법이에요?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죠. 맞아? 결론을 부정을 해. 만약에 참인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참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했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 귀류법이 뭐야?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원래 참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무조건 거짓이 나올 텐데 그럼 그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귀류법이었어요? 뭘 해? 모순임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류법, 즉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구나 하고 증명을 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알겠어? 귀류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는 뭐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하시면 뭐가 돼?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알겠어?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증명을 하면서 모순임을 밝혀내시면 그제서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참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 두 번째 증명 방법은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했잖아. 그지? 대우는 특징이 뭐였어? 대우는 특징이 뭐였어?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같아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원래 명제를 보고 뭔가 해석을 하기 어렵거나 증명에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먼저 대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 다음에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일 것이다 하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럼 언제 쓴다고? 원래 명제가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우를 통해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원래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알겠어? 3개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귀납적 증명. 귀납적 증명이라는 게 뭘까요? 귀납적 증명은 뭘까? 귀납적 증명이 뭘까?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수열 혹은 규칙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수열이나 어떤 수의 규칙적인 배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납적 증명이라는 게 뭘까? 귀납적 증명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수열이나 어떤 규칙적인 수의 배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러하니 세 번째부터도 이렇다 하고 증명을 하는 게 귀납적 증명입니다. 알겠어? 어떤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나 그 규칙이 명확할 때 첫 번째 숫자가 이렇고 두 번째 숫자가 이러니까 세 번째 숫자부터는 당연히 이렇겠지 라고 하는 게 귀납적인 증명이에요. 나중에 가시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필기. 이거 하시면 필기 끝이에요. 자, 다 하셨으면은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가냐면 15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3번에 2번.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을 하랍니다. 맞은지 틀린지를 밝혀내 보래요. 그죠? 그러면 일단 배운 게 뭐뭐 있었냐면 뺄셈, 제곱 후 뺄셈, 나눗셈. 그죠? 그냥 뺄셈 하면 어때 보여요? 안 돼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명확하게 얘가 0보다 크다 작다를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뭘 하셔야 돼? 뭘 하셔야 돼?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좌변은 제곱하시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2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
얘네들이 곱하면 절대값 안에 절대값 안에 A, B 넣으시면 돼요. 알겠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어? 굳이 절대값을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절대값 하나 안에 A, B를 집어넣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제곱을 하시면 얘는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똑같이 제곱하시면 돼요. 잘 알아두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나중에 당황합니다. 잘 모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고 날라가고 결국에 좌변에서 남는 게 얘. 우변에서 넘어오는 게 얘. 아이고. 요렇게 남는다. 그러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했어. 그죠? 제곱해서 빼는 것까지 맞아요. 그래서 정리까지 잘 해놨어. 근데 얘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아냐? 절대값 AB에서 그냥 AB를 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나? 가 문제인 거야. 그죠? 무조건 나오나요? 이걸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뭘까? 뭘 증거로 들어서 절대값 AB에서 AB를 그냥 빼면 항상 0 이상인 숫자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증거가 뭘까요? 부호가 다른 걸 가져야겠어. 부호가 다른 걸 가정해? 어떻게 하는 건데?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AB가 양수일 때 AB가 양수라면 이 절대값 AB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그냥 2AB라고 써도 무방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하는 거니까 얘는 0이 나와. 그지? 두 번째로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AB가 음수일 때 AB가 음수일 때 AB가 음수면 얘 어떻게 튀어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와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그러면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4AB인데 이거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 0보다 커요. 무조건. 이해돼? 왜냐면 AB가 음수인 상태니까.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큰 상태겠지. 그치? 그니까 얘는 뭐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AB가 양수던지 AB가 음수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결과가 0이 나오던지 0보다 큰 게 나오니까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부등식은 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증명을 해내실 수가 있고 다음에 154쪽으로 갑니다. 자, 8-6번에 1번. 자, 2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여태껏 구할 수 있었던 최소값은 뭐였냐면 그냥 2차식의 최소값 정도?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2차 함수의 꼭지점 찾아내는 것 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다른 방법으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산술기하를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건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전개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y분의 6x. 이렇게 곱하면 x분의 24y.
이렇게 곱하면 9.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25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24y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냐면 산술기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언제 쓸 수 있냐면 얘를 문제에서 알려줄 때나 아니면 얘를 문제에서 알려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아. 알겠어? 근데 이 문제는 둘 중에 누구를 알려준 거야? A, B를 알려준 거야. 그죠? 왜?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했을 때 둘이 곱하면 X끼리 약분되고 Y끼리 약분되니까 상수만 남잖아. 그지? 이해되시나요? 그니까 A, B가 얼마인지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간다해. 자, 산술기하에는 A랑 B밖에 없는데 여기 25가 있잖아. 그지?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 돼. 알겠어? 더하기 2 루트 y분의 6x 곱하기 x분의 24y 됐어? 자, 그러면 우변 천천히 계산하시면 25 더하기 2 루트 y끼리 사라지고 x끼리 사라지고 144가 남죠. 그래서 총 계산하시면 얼마야? 49 하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49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뭐야? 얘를 전개해서 나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얼마? 49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 산술기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자, 8-7번에 1번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일 때 xy가 6일 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과 이때 xy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고 곱한 게 얼마인지를 알려줬으니까 산술기하에 넣으시면 돼요. 4x제곱 플러스 9y제곱에서 얘를 A라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2루트 4x제곱 9y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우변을 정리하시면 뭘로 튀어나와? 우변 정리하시면 몇으로 튀어나와요? 12xy로 튀어나오면 맞죠? 맞아? 여기서 2x 나오고 3y 나오니까 2까지 곱하시면 12xy. xy가 얼마냐면 6이니까 얘는 72다.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은 xy가 6일 때 최소값 72다. 할 수 있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까지 구하라 했냐면 그때 x값이랑 y값까지 구해보라 그랬어. 그지? 왜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A랑 B랑 같을 때, 즉 이 문제에서는 4x제곱이랑 9y제곱이랑 같을 때 성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둘이 같아. xy는 6이야. 그러면 x는 얼마고 y는 얼마야? 3이고 2면 맞는 거죠? 알겠어? x는 3, y는 2.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8-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9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랑 6인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와 빗변이 아닌 두 변 사이의 거리를 AB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어떻게 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요. 뜬금없이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의 조건을 보고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A, B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어떤 A, B의 관계식이 뽑힐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식이? P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 B, 여기다 내린 수선의 길이 A라고 하시면 어떤 관계식이 뽑힙니까, 여러분? 넓이? 넓이 어떻게 뽑을 수 있지? 자, 이 직각인 꼭지점을 기준으로 P랑 이렇게 나눠보시면 삼각형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죠? 이해돼? 높이가 A인 삼각형 하나, B인 삼각형 하나. 그죠? 높이가 A인 삼각형의 넓이는 3A, 높이가 B인 삼각형의 넓이는 2B. 근데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랑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를 알고 있어요. 12가 나오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뽑아낼 수 있는 거 요거 한 가지인데 그러면 3A 더하기 2B가 12라는 거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이서윤 어떻게 구해? 왜 같아?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머리 좀 잘라. 머리가 그게 뭐야? 저 다음 주에 자르려고 지금. 왜 이번 주엔 안 잘랐어? 대기 타고 있어? 네. 꼭 자를 거야? 네. 반드시 잘라. 눈가리가 보이도록. 알겠어? 어떻게 해? 야, 이거 12인 거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그 3이랑 1은 X와 1은 호시슈 바르츠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못 구할 것 같긴 해. 맞아? 얘가 12인 거 가지고 어떤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산술기하에 때려 넣었을 때 요런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문제에서 A,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산술기하를 못 쓴다는 얘기니까 남은 하나의 방법이 뭐요? 코시 슈바르츠 쓰시면 돼요.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를 쓸 건데 코시 슈바르츠 어떻게 생겼냐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기서 얘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3A 플러스 2B가 얘가 되는 걸까? 얘가 되는 걸까? 얘가 되는 걸까? 손가락질 하지 마. 맨 오른쪽이 3A 플러스 2B가 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채우시면 돼요?
좌변 불러보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13. 여기서 A가 얼마야? 이 식의 A가 우리가 써야 되는 코시 슈바르츠에서 얼마야? 3이죠? B는 얼마야? X는 얼마야? Y는 얼마야? B. 요렇게.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13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 얼마였냐면 10이니까 144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분의 14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얘의 최소값이 13분의 144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코시 슈바르츠로 푸는 방법이고, 코시 슈바르츠 모르면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것 같아? 그거 했잖아 이미.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 두 개 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말고 다르게 어떻게 풀어? 다르게 어떻게 풀어? 얘를 보시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6이야. 그지? 그러면 B제곱 대신에 요거 대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6의 제곱으로 쓰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요거 전개하시면 A제곱 더하기 4분의 9A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36 정리하시면 4분의 13A제곱. 이거잖아. 그지? 뭐해? 왜 떨어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조건식, 관계식을 하나를 뽑아냈으니까 B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대입을 했어요. 그죠?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나 얘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의 최소값을 구해도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생긴 식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시면 돼?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구하시면 정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어? 몰라도 풀어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하세요. 뭐야? 자, 왜? 아이고, 아이고. 뭐 할까? 자, 8-5번. 8-6번에 2번. 8-9번. 8-12번. 8-13번. 14번. 15번. 16번. 16번이 있어. 뭐해? 연습 문제예요. 아, 감 없어? 5번. 6번에 2번. 9번. 12번. 13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시고 이따 6시까지 여기로 늦지 않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